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집꼬리 월급이다 하면서 개탄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200만원 초반 300 이하는 그렇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월급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월급 가지고 좀 살아가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돈을 못 모으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단지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으는 것일까? 월급 적기 때문에 뭐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쓰는 게 많아요. 점점 돈을 제대로 모으는 이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물론 뭐 자기가 열악한 환경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싶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의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좋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사회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억울하면 딴 데 가시면 돼요. 근데 과연 경쟁사회가 아닌 곳이 있을까? 누나 대기업 가고 싶잖아요. 대기업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아요. 근데 대기업이나 누구한테나 쉽게 문이 열렸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대기업의 채용을 줄일 거고 그러면 취업문은 좁아질 거고 그러면 정말 엘리트의 양질의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데 원래 양질의 일자리는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양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묻겠습니다. 본인은 양질의 일꾼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고학력자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양질이라 생각하는데 양질이 얼마 없습니다. 그냥 단지 가방끈이 긴 사람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대학교 나왔다고 양질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막상 이시켜보면 못하는 사람들 넘치거든요. 양민재님 공무원 8년차 평달이 실수익 250이다. 그러면 세전임 290이겠네. 290에 300 사이겠네. 적은 월급 아닙니다. 물론 8년 동안 일했는데 이 정도 월급 받으면 현타 오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아시기 바랄게요. 생각보다 님 주변에 이 돈도 못 받는 사람들도 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자기보다 위만 생각하지 아래는 안 봐. 아래도 있습니다. 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생각해봐요. 그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양민재도 아시다시피 학력 제한이 없는데 왜 고학력자가 들어올까요? 뭐 고학력자가 그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이젠 고학력이라 해서 무조건 양질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공무원 일이라는 게 사실 막 그렇게 고난이도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기본적인 머리만 있으면 사실 인내심만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 제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면 일이 수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좋은데 취업 못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바닥에 왔다는 거는 나는 양질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월급이 적다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은 월급이라도 보니까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막상 내가 놀잖아요. 놀고 이제 일 안 하잖아. 돈 쪼들리면 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월급 대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월급 대비. 그래서 집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모으셔야 돼. 집꼬리도 이것도 이제 모으다 보면 집꼬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꼬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직장이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노력 안 했으면 지금 이 직장도 못 들어가겠죠. 앞으로 알아야 될 게 그런 직고리 받는 직장도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월급 받는 분들 뭐 직장이나 불만 많을 텐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민재님 공무원 8년 일했는데 시수익 250이다. 그렇다고 때려칠 겁니까? 때려치도 못하나. 왜냐? 내가 지금 8년 차면 이제 나이 좀 먹었단 말이에요. 나이 먹고 뭐 공무 월급 쪽으로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고 나오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 먹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안정적인 소득 못 보는 사람 많아집니다. 그러면 님 같은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면 삶이 그리 피곤하지도 않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붕어 형 말대로 자기 객가 나가 시급 저 300 버는데 토요일도 없어요. 일요일도 교회 갔다가 회사로. 중간 관리자다 보니 직원일 때는 달라요. 책임감 때문에 출근 날짜는 다가오지 눈먼 돈 없어요. 그만큼 해야 돼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야, 열심히 사시네요. 열심히 사시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저런 진짜 왜 다니냐, 아니 쉬는 날도 없고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나 같으면 안 다니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아유 감사하다니 고맙습니다. 마음 다잡아주는 채널 감사합니다. 이건 치킨값.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이거 얘기하면 영상 올리면 분명히 댓글 달린다. 야, 나 같으면 안 다닌다. 분명히 댓글 달립니다. 장담합니다 이거. 왜냐, 사람들이 의외로 주말 근무하는 것도 예민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주말 근무라도 뭐 시키면 해야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것 같아. 이분 내가 보니까 생산관리 아니면 품질관리 또는 물류팀,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니까 생산관리 파트장 아니면 품질관리 파트장 또는 자재관리나 물류관리 파트장이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자니까 아마 과장이겠죠. 이 관리자가 되면 일이 없어도 주말에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토요일 나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나오냐? 보통 이제 생산관리 파트장, 생산관리가 뭐냐면 이제 그 주에 나가야 될 물건 같은 거, 이제 생산 물량 같은 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나중에 납품할 때 차질이 없도록 있잖아요. 이제 라인 이제 점검하고 개수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물건 나갔을 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이 생산관리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돌아가거든요.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공장에 일 안 하면 주말에 공장에 안 돌아가니까 출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이분이 생산 공장을 관리하는 분 같아요. 생산 공장 관리하는데 주말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는 이제 제가 평일날 근무할 때는 같이 있으니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 작업자한테 물어보고 현장 책임자한테 이제 물어보면 바로 업무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한 게 있어.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일이 없어도 가가지고 뭐 문제 있거나 생산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기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걸 겁니다. 확인하러.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생산관리 파트장이나 이제 물류관리 파트장, 그리고 품질관리 파트장인 분들은 주말도 출근합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이 보면 토요일도 없다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다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 얘기 적었겠죠. 그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확인 차원에서 방문을 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왜냐하면 이제 납품 가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뭐 발찌 들어온 거 나중에 납품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이제 불가피하게 가야 될 거예요. 네. 이런 공장도 많습니다. 대기업도 이런 공장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리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저런 얘기 하냐, 300 받고 주말도 없고 오라벨도 안 되고 나 같으면 때려치운다고 하는데 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말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동안 이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집에. 물론 이게 피곤하긴 하지. 주말에 이제 여행도 가고 쉬고 싶은데 보통 관리자가 되면 공장에서 막 이렇게 문제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현장 작업자인데 기회가 안 돌아갑니다. 문제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당장 갈게요. 그럼 가야 돼요, 여러분. 관리자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 주말이니까 전화하지 마. 내 알바 아니야. 알바노 해버리면 다음날 욕 엄청 먹습니다. 엄청 깨집니다. 그 자네는 관리자라는 사람이 현장에 전화가 왔는데 왜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관리자로 일할 수 있겠나? 앞으로 회사 다닐 수 있겠어?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 관리자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일 근무할 때도 관리해야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공장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이제 근무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무하다가 뭔가 일 터지거나 아니 공장에 변수가 생겨버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관리자의 몫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진급할 수 있어.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열심히 하시네요.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급도 잘 하시고 지금 300 번다고 했는데 월급 더 올려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350 받기를.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